놀고 또 놀고 싶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약콩이고요. 네, 저는 선인장이고요. 보는 것은 다 좋은 김양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근황 토크 좀 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영화를 발견을 했어요. 네. 나중에 꿈을 쫓는 소년 뭐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를 발견을 했는데 실화 배경으로 탄광촌에 있는 소년이 로켓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초반 소개만 봐도 아 이건 딱 내 영화다, 내 스타일 영화다 싶어가지고 그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도 보고 싶고 또 뭐 플립도 보고 싶고 또 이번에 저희 주제로 할 그 영화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약콩님이 계속 영업을 하셨던 넷플릭스에 드디어 가입을 했습니다. 와, 영업이 빛을 발했군요. 네, 저는 이 자리가 이제 근황 토크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분노와 성토와 비난의 토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제가 보고 싶었던 옥토버 스카이, 보고 싶었던 플립, 그리고 이따가 소개할 그 영화 그 어떤 것도 넷플릭스에 없는 거예요. 아니 찾아보시고 가입을 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순진한 사람을 만나. 아니 이런 정말 진짜 찾는 것마다 영화가 없어가지고 낚였구나. 그쵸. 이렇게 낚이는구나. 그냥 빨리 그렇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아니 사과 안 하지. 넷플릭스를 양치님이 보려던 걸 목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이제 없으니까 깨끗하게 털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 걔네들만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넷플릭스에 진짜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파워 뻔뻔하다. 잘 오셨어요. 넷플릭스 끊지 마시고요. 어차피 첫 달은 무료 아닌가요? 네, 첫 달은 무료여서 그래서 보려고 했던 영화가 없고 그래도 첫 달은 무료인데 아깝잖아요. 네. 가입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닥터가 새로운 시즌이 올해 새로 시작하거든요. 네, 여성 주인공으로 맞아요. 처음으로 닥터가 여성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닥터를 맞이하려면 또 그 전 닥터후를 좀 정주행해주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넷플릭스에 시즌 5부터 올라와 있더라고요. 5, 6, 7, 8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거 정주행을 요새 밤마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군요. 그 넷플릭스가 결국 뒤지다 보면 봐야 될 것들이 꼭 나옵니다. 이제 그거 보셨으니까 당신에게 알맞은 추천이 계속 뜰 겁니다. 당신에게 뭐 이렇게 추천하는 영상 이게 뜨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김양치님께서 원하시는 딱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가끔 뭐 한 달 정도는 넷플릭스를 거의 안 볼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끊었다가 다시 가입하기 귀찮고 하니까 내버려두면 나는 안 볼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잠시 쉬고 다음 달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는 직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업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나한테 1도 안 떨어진다고요. 그거 알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뭔가 있어. 난 넷플릭스랑 플스한테 이만큼도 뭐 얻어먹은 게 없다. 그럼 추천 하나씩만 받을게요. 마인드헌터. 마인드헌터? 안 돼요. 마인드헌터는 양치님이 보기 괴로워할 것 같아요. 크리미널 마인드도 잘 보신 분인데 연쇄살인이라는 정의가 있기도 전에 나 예전에 한번 두 분한테 들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있기도 전에 그 연쇄살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진짜 FBI에서 그걸 처음 시작하던 그런 이야기. 핀처 좋아하십니까? 누구죠? 세븐,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은 몰라요. 조디악 이름만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스릴러를 이 사람이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틀을 잡은 감독입니까? 좀 스릴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이제 약간 미드 스타일로 느리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훅 들어가는 그런 느낌? 좀 퀄리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마인드헌터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연출이다 뭐 이런
근데 그 데이비드 핀처가 다 연출까지 한 건 아니고 일단 제작을 데이비드 핀처랑 찰리스 테론이 같이 공동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뭐 4개인가 5개를 직접 연출까지 하고 나머지 화들은 다른 분들이 연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고어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럼 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신체 절단이나 이런 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막 긴박감 넘쳐서 이렇게 막 속도감 있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끊을 수 없다. 당신은 다음 화를 누르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묘한 이야기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그거를 다뤄야 되는데 모두가 본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야기하기가? 제가 안 보면서 청자의 입장으로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보도록 합시다. 아마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럼 무서울 것 같은데. 1도 무섭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섭지가 않아요. 저희 그럼 근황 토크 끝인가요? 넷플릭스에 추천하다 가입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콩의 사과를 받아내려 하였으나 나 실패하였다. 추천만 받고 끝났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이번 주제는 주제가 여성 투탑물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저번에 2화 끝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때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1화 때 15소년 표류기 같은 거 이야기를 했었고 2화에서 은영전도 그랬고 많은 작품들이 남성만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여성이 이 세계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남성 위주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 때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했던 것처럼 정말로 여자들만 나오는 작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걸 보면은 사실 여성 때물이라기보다는 여성 투탑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 여성 2명이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여성 투탑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네. 선인장님이 나는 뭘 들고 왔는지 알고 있지? 그쵸. 이야기를 했죠. 네. 아주 오래된 영화죠? 네. 저희가 들고 온 것은 바운드라고 지금은 이제 자매가 된 워셔스키 자매의 감독 영화입니다. 형제에서 남매로, 네, 남매에서 자매로. 네. 3단 변신이라는 3단 변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데뷔작이었더라고요. 그냥 저는 초기작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안 보셨나요? 아예? 네. 매트릭스 찍기 전에 요거 찍었었는데 뭐 이렇게 각본도 2분이서 쓰시고 이제 감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데뷔작이고요. 뭐 그 전에 각본을 썼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감독직으로는 처음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여성 때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이미 이거를 좀 가져오셨었잖아요.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영화를 하려고 그랬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에서는 범죄 영화를 좋아하고 네. 뭔가 훔치거나 털거나 뭐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기억이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봤었나 막 이랬었는데 다시 보고 저의 기억은 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또 엄청 다르구나. 네. 저도 영화 보긴 했지만 그 진짜 옛날 영화잖아요. 그쵸, 진짜 옛날. 그래서 약간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강렬했던 이미지.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강렬한 2 여자가 나왔던. 일단 양치님께서 안 보셨으니까 양치님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몇 년 영화예요? 96년 영화예요. 진짜 진짜 옛날 영화죠. 너무너무 20년 옛날. 전, 20년도 넘게. 네. 장난 아니죠. 우리의 주인공 중에 하나로 코키라는 인물이 하나 있고요. 절도죄로 약간 몇 년 복역을 하고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해요.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인테리어 업자 같은 거죠. 새로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주택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벽도 칠해주고 하수구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뚫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쭉 그런 거를 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좀 호화 주택, 좀 고급
주택 같은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갑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기에 주민인 듯한 사람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제 남자랑 여자 한 쌍이 이렇게 딱 탔는데 거기에 있던 여성분이 다른 주인공이에요. 이름은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여성이고 자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싹 훑어보는 눈빛을 이제 엄청 보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같이 이제 눈빛을 좀 교환을 하다가 내리게 되고 이제 코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옆집에 그 한 쌍의 이제 커플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뭘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대낮부터 뭔가 십구금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아까 남자는 조금 위험한 느낌이었고 여자는 약간 옷을 조금 이제 뭐 과감하게 이렇게 입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직업이 마피아. 네, 바이올렛은 이제 그 사람의 정부 뭐 이런 식이고요. 그렇게 일이 그냥 하루 있고 지나갔는데 뭐 다음 날인지 언제든 간에 보니까 또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갔더니 이제 바이올렛이 와가지고는 여기 지금 당신이 이제 공사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린다. 약간 좀 조용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그런 이야기가 있고 조금 이제 친분이 쌓인 뒤에는 어느 날 또 이제 뜬금 와서는 내가 귀걸이를 싱크대에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있는데 좀 꺼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알겠다. 뭐 이제 그 일을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싱크대 하부를 이렇게 열고 이게 트랩을 꺼내가지고 이제 귀걸이를 꺼내고 그래요. 그때 되게 좀 분위기를 이제 약간 카메라나 이런 걸 좀 야릇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제가 그 영화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이게 서양인이 가지는 배관공 판타지구나. 무슨 판타지? 배관공 판타지. 배관공. 네. 블루칼라 계급에서 이제 하는 이제 좀 육체적인 어떤 그 섹시미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좀 이렇게 잡는구나. 그것도 이제 여자 버전으로는 이렇게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귀걸이를 주고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바이올렛이 얘를 유혹을 하죠. 그쵸? 그래요? 바로 급반전 분위기.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미성년자 때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1도 나지 않았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또 그게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내가 언제 고등학교 때 봤지? 혹시 그때 많이 이렇게 가위질이 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TV에서 뭔가 가위질 된 걸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서 저는 좀 당황을 하고 시청자가 당황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영화였어? 뭐 이런. 예. 어쨌든 이제 둘이서 사귀는 사이가 돼요. 사귀는 사이가 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코키라는 사람은 이전에 자기 파트너이자 애인이었던 여자한테 이제 약간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절도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자기만 고발당해서 감옥으로 간 그런 약간 억울한 케이스였고 그 배신 때문에 목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사람 사귀는 거에 있어서 다시 좀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고 손 그냥 깨끗이 털고 열심히 일해서 벌겠다 이런 스타일로 변했고 바이올렛은 나는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마피아랑 같이 사는 이런 불안한 일은 좀 끝내고 싶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나 혼자는 못 가니까 좀 네가 도와줘 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는. 어디를 가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은데 이제 당연히 그냥 도망가면 마피아가 쫓아올 거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잘 해봐라 뭐 이렇게 좀 자기 선을 긋고 있었는데 내가 도망가서 살면 또 그냥 꾸질꾸질하게 살기 싫고 마피아의 돈을 훔쳐서 같이 달아나자 하고 이제 막 꼬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된다. 마피아한테 어떤 보복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올렛이 같이 지내는 마피아는 시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마피아에서 하는 일이 마피아의 돈 세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마피아 조직 내에서 배신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배신자의 돈을
이제 시저가 가지고 와서 집에서 지금 잠시 보관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마피아 두목에게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이제 돈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잘 털어가지고 이제 우리 달아나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제 코키 쪽에서는 그 시점에선 둘이 사귀고 있나요? 네, 사귀고는 있어. 사귀고는 있는데 이제 완전 정신적으로 이제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건데 완전 100% 신뢰는 못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이제 코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돈을 털자. 네, 한번 크게 하고 우리 깨끗이 이제 살자 이렇게 하면서 돈을 터는데 이제 항상 뭐 어떤 범죄 영화가 그렇듯이 일을 실행을 하면서 하나씩 꼬이는 거죠. 원래는 얘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시저한테. 우리가 훔쳤는데 그게 갑자기 자기가 보관했다가 돈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시저가 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자기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저는 도망자 입장이 되고 조직은 시저를 쫓을 것이다. 그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저가 달아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돈을 들고 여유작작하게 살면 된다. 실제로 돈을 훔쳤는데 시저가 돈이 없는 걸 보고 막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뭐 이러다가 아니야, 내가 도망가면 평생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되고 난 결국 시체로 발견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난 도망 안 가겠어. 이 돈을 찾아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 전형적인 일이 계속 더 꼬여가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 바이올렛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약간 저는 캐리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선보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여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으면서 코키 역을 맡고 있는 진하고손이 계속 이제 의심을 해요. 자기가 원래 배신당했던 것도 있고 어떻게 당신을 믿냐. 그러면 넌 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우 자체도 전형적인 섹시미를 강조한 그런 스타일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기를 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요. 거의 쉰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게 더 좀 그 캐릭터가 뭔가 미스테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허스키하면서도 굉장히 약간 교태스러운 듯한 느낌.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홀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맞아. 그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가 연기를 잘했죠. 정말 배우가 연기를 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우 목소리가 바이올렛 목소리가 너무 좀 특이하고 독특하고 그래서 이 사람 원래 목소리가 이런가?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몬스터 주식회사에 마이크 여자친구로 나오는 메두사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 목소리 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래? 이걸 찾아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연기를 위해서. 그렇죠. 약간 이제 속삭이듯이 계속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워쇼스키 감독의 초기작을 보고 싶다. 약간 이제 조금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칠이 단순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초보 감독의 재기발랄한 느낌? 그런 거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재기발랄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앞에 줄거리만 봤을 때는 범죄 느와르인데. 느와르고 어둡고 뭔가 일이 계속 벌어지고 블랙 코미디의 메리베드 엔딩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제로 분위기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초반 분위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스토리나 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바운드랑 좀 비슷한 영화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성 느와르? 여성 느와르? 느와르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델마 루이스 같은 것도 여자 두 명이 범죄에 휘말려서 이렇게 가는 로드무비 면에서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여성 느와르라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김혜수 씨와 김고은 씨가 했던 영화 있었잖아요. 차이나타운? 네. 그게 생각이 나요. 폭망했나요? 그쵸. 영화 보셨나요? 보진 않았어요.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후에 뭐 미옥이라는 영화도 김혜수 씨가 찍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많이 아쉽다고. 그것도 뭐 거의 신업 사기를 당한 걸로 사람들이 평을 하더라고요.
좀 여성 캐릭터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쉽게 소비하고 있는 느낌이 약간 있죠. 그때쯤 해서 김혜수 씨가 이렇게 뭐 인터뷰했던 게 여성 느와르라는 거에 이제 초점 맞춰지면서 또 언론 기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야기하는 게 여성 느와르가 진짜 몇 편 없는데 그 몇 편을 가지고 아 여성 느와르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고 이제까지 나왔던 그냥 기존의 느와르의 최고 명작을 뛰어넘으라고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다. 이제 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풀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거에서 되게 진짜 안타깝다라는 그 마음이 막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망하면서 더 그런 영화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차이나타운도 감독이 남자죠. 네. 사실은 여성 주연을 쓰지만 그 여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이 일단 등장하면 무조건 결론이 모성애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나는 그런 어떤 감독이 여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찍을 때는 물론 남성 형제 감독이었지만 지금은 여성이 된 감독들이잖아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특이한 케이스죠. 다시 나오기 힘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